혹시 우리 강아지가 지금 보호자에게 조용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면 아이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가 보내는 10가지 주요 신호와 그 속에 담긴 마음,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부가적인 신호까지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키우는 산이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강아지가 말을 못한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그 대신 행동과 표정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특히 산이도 처음 데려왔을 때는 표정이 무척 다양했는데 제가 초보 보호자일 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지나친 적이 많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작은 눈빛 하나, 몸짓 하나가 다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신호는 식욕의 변화예요. 평소 잘 먹던 아이가 밥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갑자기 폭식처럼 허겁지겁 먹는다면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산이도 예전에 갑자기 사료를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입맛이 없나 했는데 사실은 장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니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미리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이 미안했어요. 여러분의 반려견도 혹시 요즘 식사 패턴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꼭 관찰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문제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무기력이에요. 산이는 원래 산책만 하면 신나서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아이인데 어느 날부터 산책 나가자고 해도 반응이 없고 누워만 있으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나중에 보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관절이 불편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보기엔 그냥 게으른 것 같아도 사실은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우울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산책을 억지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혹시 체력이 떨어진 건 아닌지, 통증이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 신호는 과도한 핥기예요. 강아지들이 발이나 몸을 핥는 건 흔하지만 특정 부위만 집요하게 계속 핥는다면 그건 불안하거나 통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산이도 한동안 발을 계속 핥길래 처음엔 귀여워서 웃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제가 집을 자주 비우면서 산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였죠. 그 후로는 집에 있을 때 더 자주 놀아주고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행동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결국 강아지가 스스로 위안을 찾으려는 행동이었는데 우리가 원인을 해결해주니 안심한 거죠. 네 번째 신호는 공격성의 변화예요. 원래 순한 아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거나 낯선 사람에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몸이 아프거나 불안해서일 수 있어요. 산이도 평소에는 순둥이인데 예전에 귀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건드리기만 해도 으르렁거렸어요.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치료를 하고 나니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런 경우 보호자가 잘못했다고 꾸짖는 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에요. 아이가 보내는 메시지를 읽어야 하고 그걸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해요. 다섯 번째 신호는 이상한 발성이에요. 산이가 평소와 다르게 낮은 소리로 계속 낑낑거리거나 이유 없이 밤새 짖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예민해서 그러나 싶었는데 사실은 불안감이 쌓여서 표현하는 방법이 그거였던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속으로 힘든 걸 말 못하고 계속 한숨 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왜 불안한지를 파악해주는 게 필요해요. 여섯 번째로 주의할 신호는 수면 패턴의 변화예요. 강아지는 보통 하루 중 절반 이상을 자면서 보내요. 그런데 갑자기 잠을 못 자거나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산이도 어느 시기엔 낮에도 계속 졸기만 하고 밤에도 깊게 못 자더라고요. 원인을 찾아보니 산책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놀이 시간이 줄어든 게 이유였어요. 규칙적인 루틴이 무너지면 강아지의 수면도 영향을 받아요. 그때부터는 저도 산책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후로는 산이의 수면도 차츰 안정되었어요. 결국 우리 보호자의 생활 패턴이 아이의 건강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반응의 변화예요. 평소에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를 보면 좋아서 달려가던 아이가 갑자기 피하거나 숨으려 한다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산이도 한동안 동네 친구 강아지를 보면 꼬리를 내리고 저한테만 달라붙곤 했어요. 그때 저는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떤 큰 개한테 한번 위협을 당한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였어요. 그 기억이 남아서 다른 강아지까지 무서워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사교성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안전한 상황에서 경험을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주면서 아이가 다시 자신감을 찾게 도와줘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몸의 긴장 상태예요. 귀가 뒤로 젖혀져 있거나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는 모습, 몸이 잔뜩 경직된 모습은 불안하다는 신호예요. 산이도 낯선 공간에 가면 몸이 딱딱하게 굳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어색한가 보다 했지만 사실은 주변 환경이 낯설고 무섭다는 표현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괜찮아 라고 안심시키면서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9번째 신호는 과도한 파괴 행동이에요. 집에 두고 나갔다 왔더니 쿠션이나 장난감이 엉망이 되어 있던 경험 있으시죠? 보호자가 보기엔 그냥 말썽 같지만 사실은 불안감이 터져나온 거예요. 산이도 혼자 남겨두면 베개를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분리불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출 전 산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 냄새가 묻은 담요를 두고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충분히 놀아줬죠. 그 이후엔 점점 파괴 행동이 줄어들었어요. 결국 문제 행동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신호였던 거예요. 10번째 신호는 시선과 표정이에요. 강아지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산이도 힘들 때는 눈이 자주 풀리거나 슬퍼 보이는 표정을 했어요. 입꼬리도 살짝 내려가 있고 귀도 축 처져 있었죠. 반대로 행복할 때는 눈이 반짝이고 표정이 훨씬 풍부해졌어요.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말은 못하지만 표정으로 우리에게 계속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5가지 핵심 신호와 추가적인 여러 행동까지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아이가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귀 기울이면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산이와 지내면서 저는 매일 그걸 배우고 있어요. 작은 몸짓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아지가 보이는 모든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을 먼저 봐주세요. 그게 진짜 보호자의 역할이고 강아지가 우리를 믿고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